5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오늘은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0쪽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듣기 자료가 많아가지고 수업이 좀 길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야무지게 따라와 오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민재네 반에서 한 토론이라는 듣기 자료를 들어보면서 토론의 절차를 알아볼 텐데요. 네, 우리가 듣기 자료를 한번 들어봅시다. 8분가량 되거든요. 요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220쪽의 1번을 한번 해보면은 먼저 해놓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민재네 반에서 한 토론. 지금부터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민재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저희 찬성편은 두 가지 까닭에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급 임원은 여기에 참여해 우리 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에서 95%가 넘는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는다는 것은 실제로 학급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학급 임원이 없다면 누가 선생님을 돕고 누가 전교 학생회 회의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둘째,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교육 잡지에 실린 한 전문가의 면담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를 미리 경험한다는 점에서 학급 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학급 임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0% 정도의 학생들이 후보들의 능력보다 친분을 우선으로 투표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학급 임원으로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학급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급 임원 선출은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급 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겨 친구들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급 임원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일과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장 펼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상대편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편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찬성편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편에서는 학급을 위해 봉사하고 학생 대표가 되어 우리의 뜻을 학교에 전하는 역할을 할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몇 명의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학생 대표 한두 명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편의 근거는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반대편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학급 임원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반론처럼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편이 반론을 펴고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반론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까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를 조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상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봉사정신이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보다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양쪽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 단계인 주장 다지기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도와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반대편의 대안처럼 할 경우 원하지 않는 학생이 학생 대표를 맡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선택을 거쳐 학급 임원을 뽑는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편은 학급의 대표가 필요하고 학급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편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학급 임원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학급 대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한두 사람이 학급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생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찬성편과 반대편의 토론으로 학급 임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8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까? 자, 1번 문제를 여러분이 야무지게 풀었다고 선생님 믿고 한번 잘 풀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론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네, 올해는 안타깝게도 뽑지 못하였지만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어서 토론을 진행했죠. 자,
못 적은 친구들은 바른 글씨체로 적어 넣으세요. 그 다음,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과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사회자가 있었고요. 찬성편 토론자가 있었고, 그 다음 반대편 토론자가 있었습니다. 3번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힌트를 주자면은 중간에 3분의 협의시간, 3분의 협의시간, 이런 그 중간에 이렇게 토막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절차가 나누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주장을 펼쳤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 편의 주장을 다지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미처 적지 못한 친구들은 바른 글씨체로 적기 바랍니다. 적었지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알아볼 텐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주장 펼치기 단계입니다.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는 찬성편과 반대편이 그 각자의 주장에 맞는 근거와 근거 자료를 제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 펼치기 부분의 음성 자료를 다시 들으면서 근거와 근거 자료 중에 빈 칸을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민재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저희 찬성편은 2가지 까닭에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나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해결은 전교 학생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급 임원은 여기에 참여해 우리 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에서 95%가 넘는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학급 임원을 뽑는다는 것은 실제로 학급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학급 임원이 없다면 누가 선생님을 돕고 누가 전교 학생회 회의에 참여해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둘째, 학교 안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사회교육 잡지에 실린 한 전문가의 면담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를 미리 경험한다는 점에서 학급 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편이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학급 임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0% 정도의 학생들이 후보들의 능력보다 친분을 우선으로 투표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학급 임원으로 뽑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특히 1학기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채로 학급 임원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급 임원 선출은 인기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급 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겨 친구들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학급 임원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급 임원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일과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주장 펼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죠?
자, 먼저 찬성편의 주장과 근거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찬성편의 주장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였습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 실제로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에 많은 역할을 한다면서 근거 1의 자료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했었죠.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찾아냈을 것이고 조금 약간 멍하게 들은 친구는 못 적었을 텐데 한번 못 적은 친구는 적어 넣어보세요. 네, 그리고 근거 2 갑시다. 근거 2는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네,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냈죠. 그래서 이것의 근거 자료로서 전문가의 면담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볼까요? 자, 반대편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자, 근거로서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어요. 그것의 자료로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고, 근거 2로서는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네, 학급 임원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면담 자료를 제시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들었을 거라고 쌤 믿을게요. 그럼 넘어갑시다. 찬성편이 그리고 반대편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말로 이렇게 이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고생해서 근거 자료까지 찾을까요? 네, 짐작하는 친구도 있고 확실히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상대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요. 봐봐, 내가 이런 자료 봐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자료 봐봐,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상대편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를 어려운 말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찬성편과 반대편의 근거, 그리고 근거 자료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짝과 이야기해보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토론에서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펼칠 때는 그냥 내 주장만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데 근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무엇을 제시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맞아요. 자료를 제시하면 좋겠죠. 그리고 밑에 연필 선생님과 지우개 선생님 보세요. 토론할 때는 상대의 주장과 근거를 기록하면서 들으면 좋아요. 왜? 토론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기록해 놓지 않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 했더라 하면서 까먹기 쉬워서 반론을 펼칠 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기록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뭔가 근거가 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타당성 판단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주장을 펼쳤으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단계입니다. 자, 반론 단계의 그 음성 자료를 들으면서요. 자, 여기 교과서 222쪽, 223쪽에도 빈칸이 많잖아요. 자, 여기에서 빈칸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반론은 반대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이 반론을 펼치면 찬성팀이 반대편에 대해서 또 궁금했던 걸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빈칸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들었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찬성편이 또 반박하면은 찬성편이 반박한 거에 대해서 반대편이 또 답변하잖아요.
그럼 그거 써보고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빈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성 자료 들려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지? 고민하지 말고 듣다 보면 차례대로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상대편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편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찬성편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편에서는 학급을 위해 봉사하고 학생 대표가 되어 우리의 뜻을 학교에 전하는 역할을 할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급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몇 명의 학생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학생 대표 한두 명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편의 근거는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아가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반대편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학급 임원은 학급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학생 대표는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의 반론처럼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그 가운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찬성편이 반론을 펴고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반론을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까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첫 번째 자료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학교를 조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의 상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다른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자료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봉사정신이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보다는 인기가 많은 학생이 학급 임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학생 대표로서의 학급 임원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양쪽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분 동안 협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뭔가 반론하기를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방송상으로 들으니까 좀 어렵지 실제로 교실에서 한번 정리하면 진짜 쉬울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찬성편이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반대편에서 이거를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꼭 필요하니? 왜냐? 누구나 학급을 위해 봉사할 수 있잖아. 아까 나왔죠. 듣기 자료에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회의 참여할 수 있잖아. 굳이 학생 대표만 참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찬성편에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것을 여러분 적었습니까? 오히려 모든 학생이 학급 임원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해. 반대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찬성팀으로 하여금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찬성팀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니야. 학생 대표는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모범적이면서 봉사정신이 뛰어난 애들이 스스로 참여해야 해.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들도 대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걔한테도 부담이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반대편이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까지 해줌으로써 이 찬성편이 할 일을 마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편 주장 봅시다. 반대편이 아까 처음에 주장 펼치기에서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근거와 근거 자료를 낸 상태예요. 그거를 찬성편이 잘 듣고 있다가 이제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설문조사 결과 제시했는데 다른 학교 교육 조사 결과잖아. 우리 학교 결과랑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한 거잖아. 그쵸? 자, 반대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못 적은 친구는 다른 글씨로 요거 적어보세요. 우리 학교 상황과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대편의 반박, 이 찬성편의 질문에 대한 반박을 봅시다. 우리 학교 사정을 고려해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단지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보기 위한 자료야.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학교 사정을 알 수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을 면담한 결과 보여줄게 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7번, 8번 문제 222쪽, 223쪽 아래편에 있습니다. 찬성편과 반대편이 반론을 펼치기 전에 상대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한 까닭은 상대편의 주장을 요약해서 반론을 효과적으로, 내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찬성편과 반대편이 질문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토론의 핵심은 내 주장, 우리 편의 주장이 더 타당하고 너희들 편의 주장이 근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핵심이에요. 토론은 어쨌든 상대편을 설득시키기 위한 말하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편은 타당해, 우리 쪽은 너희 편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업이 긴데도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24쪽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계인 주장 다지기 단계입니다. 주장 다지기 단계의 토론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듣고 주장 다지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론의 마지막 단계인 주장 다지기입니다. 먼저 찬성편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도와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반대편의 대안처럼 할 경우 원하지 않는 학생이 학생 대표를 맡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선택을 거쳐 학급 임원을 뽑는다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편은 학급의 대표가 필요하고 학급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급 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반대편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고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반드시 학급 임원 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학급 대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한두 사람이 학급 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생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하고 학급을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학생이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찬성편과 반대편의 토론으로 학급 임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224쪽, 225쪽에 그 빈칸 내용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정리하면서 들었을 텐데요. 자, 마지막 단계인 주장 다지기 단계는 토론에서 이제 상대편을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 주장과 근거, 뒷받침 자료를 최종적으로 이제 펼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찬성편의 발언 정리해 볼게요. 주장은 학급 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였죠.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공정한 선거로 학생 대표 뽑고, 그리고 그 대표를 도와서 학교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뒷받침 자료는 만약에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의 대안처럼 할 경우에 원하지 않는 애들이 학급 대표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혹시나 못 쓴 친구는 다른 글씨로 쓰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성편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줍니까? 네. 타당성 사실 높여주죠. 학급 임원 선거의 중요성을 되짚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높여줘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제기한 반론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론에다가 반론하는 것을 반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반박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주장 다지기 단계에서는 상대편에서 제시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25쪽 넘어가서 반대편의 발언 정리해 볼게요. 주장은 학급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이고, 그리고 근거는 학급 임원을 뽑는 기준에 문제가 있으며 학생들 간 동등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였어요. 뒷받침 자료는 여러 학생이 봉사하고 대표하는 경험을 쌓는다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지도력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였어요. 자, 그럼 반대편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줍니까? 네, 맞죠. 타당성 높여줘요. 그럼 반대편은 찬성편에서 제기한 반론을 반박하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맞아요. 여러 학생이 돌아가면서 학급 임원을 맡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조금 복잡하였죠,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걸 실제로 토론을 해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교실에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토론에서 주장을 다지는 방법 정리해 볼게요. 자기 편의 주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 상대편에서 제시한 반론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자기 편 주장의 장점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절차를 정리해보면 먼저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다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쉽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내용도 길었죠. 자, 오늘 농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